최근에 미군 주둔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진 뒤 전 세계가 미국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쟁 우려까지 제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대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 즉각적 군사공격 대신 경제 제재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리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유가도 일단 안정됐습니다. 현 상황을 알아보고 국제 경제의 영향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미국이 군사적 맞대응을 일단 자제했어요. 더 이상의 확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서기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이란이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공격 정보를 미리 흘렸고 미군 부대 내 군인들이 미리 대피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피격 직후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곳은 모두 5곳입니다. 헬기 경납고로 보이는 건물 형태가 사라지긴 했지만 중요 시설들은 멀쩡합니다. 이란이 미사일 16발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군 사상자가 없지? 의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 이후 미국에 보복을 했다는 대외적인 명분은 챙기면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고도의 절제된 보복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국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수위를 낮춘 것의 명분을 일단 인명피해가 없다라는 점으로 삼았죠. 미국과 이란을 전쟁 위기로 몰고 간 단초는 지난달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국인 국방 용역업자였죠. 친이란 민병대의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민병대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고 이는 친이란 시위대의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복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거죠. 핵심은 인명피해에 대한 보복, 반격, 그리고 재반격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18시간 만에 참모들을 뒤에 세우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출구 전략은 미군 사상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네, 대국민 연설은 9분 정도였는데요. 이란에 대해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이 물러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 확대를 피하기 위한 명분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대신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미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에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6개 나라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맺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고요. 이 서방 세계는 대이란 제재를 일부 풀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고강도 제재로 다시 되돌린 거죠.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3국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서 11월에는 원유 제재까지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들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 조치까지 종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 있는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살인적인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엇인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미 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유 제재를 더 꽉 쥐는 방안, 그리고 금과 귀금속, 석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3자 제재 품목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오랜 적대 국가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이란 감정을 좀 이런 상황으로 부추긴 면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까지 간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죠.
네, 전쟁과 파병은 돈 낭비다.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잖아요. 근데 확전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지론을 뒤집는 것이고 집토끼까지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 부분을 이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와 증시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 넘게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6일에 비해서 대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래픽으로 보이시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16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요. 스탠더드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랐습니다. 상승하던 금값 11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1,5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중동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간단하게 분석해 주시죠.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미 이란 갈등은 더 악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 위기가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앞두고 득실 계산했을 겁니다. 경제는 호황이고 뉴욕 증시도 신고가 행진을 거듭해 왔는데 이란과 무력 충돌 소식 전해진 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에겐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중동 문제는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